헬스 피부과 원장 이규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드름은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드름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드름은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실제로는 다 다르고요. 증상이나 나이나 원인에 따라서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흔히 나누는 방법으로는 면포성 여드름, 염증성이나 화농성 여드름, 주사성 여드름, 색소성 여드름, 켈로이드성 여드름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면포성 여드름이 있고요. 피지가 모공 주위에 쌓여서 하얗게 또는 피부색으로 뭉쳐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여드름을 말합니다. 아직 이제 염증이 생기기 전 단계의 여드름으로 이제 이 좁쌀형 여드름, 면포성 여드름이 오래되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면포성 여드름으로 계속 남아있기도 합니다. 면포가 생기는 이유는 피지가 모공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모공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고 피지 자체가 잘 배출이 안 되도록 변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공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제 화장품이나 클렌징이나 아니면 피부 질환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되어서 모공을 막는 경우가 있고요.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되게 되는 경우는 피지에 리놀레익 엑시드란 성분이 줄어들면서 피지가 많이 끈적이게 되면서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수면 부족한 경우도 그러실 수도 있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 헬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남성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복용할 때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공이 피지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도록 모공 주위를 좀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가벼운 필링 같은 치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 밑에 피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피지 생성량을 좀 줄여주거나 피지를 좀 묽은 피지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PDT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PDT는 특정한 알라라는 약물을 바르고 빛을 쬐면 그게 이제 피지선에 알라라는 약물이 흡수되고 특정 파장에 빛을 쬐면 그 피지선이 일부 파괴되거나 아니면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면포성 여드름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시크릿 레이저나 피지샘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약들도 면포성 여드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은 이제 피지 분비 자체를 좀 줄여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서는 좀 사용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지선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여드름인데요. 염증이 좀 깊게 생겨서 고름이 차게 되면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발생한 염증을 낮추고 피부 속에 고여있는 고름이나 피지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배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스케일링이나 PDT 치료 같은 것들이 염증을 낮춰주고 여드름균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들도 염증성 여드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그거 자체로 흉터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압출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본인이 자가로 집에서 압출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더 크게 남아서 흉터를 더 남길 수 있으니까 관리실에서 멸균된 장비로 압출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적절한 먹는 또는 바르는 항생제를 통해서 여드름균을 줄여주거나 염증을 줄여주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이 깊어져서 화농성이나 낭종성 여드름이 진행이 되면 그 염증성 여드름 있는 부위에 국소 염증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국소 염증 주사는 염증을 낮춰주는 트리암시노론이라는 약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물은 적당한 농도와 적당한 양을 넣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사 맞은 부위가 오히려 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당한 양과 적당한 주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V빔이나 젠틀맥스 같이 염증을 줄여주는 레이저들도 있는데요. 염증성 여드름에서 그런 레이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붉은기도 빨리 좋아지게 하고 염증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의 염증과 더불어서 코나 뺨 주위에 붉은기, 홍조가 동반되는 주사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성 여드름은 피부가 자극이 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면포성이나 염증성 여드름에서 쓰는 스케일링이나 필링 같은 거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이제 피지샘물 활동을 줄여줄 수 있는 PDT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되시고
붉은기를 줄여주고 혈관을 줄여줄 수 있는 V빔 레이저나 홍조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색소 침착성 여드름이나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여드름의 양상보다는 여드름 후에 생기는 합병증과 연관이 된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색소 침착성 여드름은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기는 여드름을 얘기합니다. 여드름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여드름이 생긴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여드름이 별로 없는데도 여드름이 심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색소 침착성 여드름의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색소 침착성 여드름은 대부분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생긴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성 여드름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을 빨리 없어지게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염증성 여드름에 대한 치료와 착색된 피부를 개선시키기 위한 알라딘 필링이나 레이저 토닝이나 프락셀 이런 미백 치료들을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PDT의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타입의 피부에서는 PDT 치료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주로 이제 턱 라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슴이나 등이나 이런 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염증성 여드름이 생겼던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긴 켈로이드는 저절로 좋아지기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염증성 여드름을 완벽히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여드름 환자들보다 좀 치료 강도를 세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먹는 약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셨다면 트리암시놀론 주사나 V빔 레이저와 같은 치료로 켈로이드가 더 커지고 더 부풀어 오르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지 나중에 커지게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큰 자국이 남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표적인 치료법들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 환자분들이 필요하면 이제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피부과 약은 좀 독하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의 증상이나 아니면 환자분의 약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약이 독하니까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편견은 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꼭 하셔야 될 거는 본인의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이제 조절하시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본인 여드름 타입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절하셔야 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전문의랑 상담하고 꼭 지도를 받으셔서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